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지 해길잡이 채널의 닥터 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암의 초기 증상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증상,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속쓰림, 위암의 신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속쓰림입니다. 이는 주로 위암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위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남성 암 발생률 2위, 여성 암 발생률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입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소화불량과 속쓰림이에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이 높은 것도 위암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위암의 다른 증상으로는 상복부 통증, 구토, 식욕부진, 트림이 자주 나오는 것 등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이는 위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등 거의 모든 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다면 이는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 초기부터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췌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체중 감소가 중요한 조기 발견의 단서가 됩니다. 특히 한 달에 3kg 이상 또는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10% 이상 감소한다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암의 경우에도 식욕부진과 함께 체중 감소가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어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암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 흡수 기능이 저하되면서 체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급격한 체중 변화는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입니다. 이는 폐암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감기나 독감이 아닌데도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폐암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폐암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에서도 유방암, 대장암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흡연이 주요 원인이지만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폐암의 다른 증상으로는 객혈, 즉 가래나 기침에서 피가 나오는 것, 숨이 차는 증상, 가슴 통증, 목소리 변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간접 흡연, 라돈 가스 등의 영향으로 비흡연자, 폐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침과 함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침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기침은 분명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침이 심하거나 누워있을 때 기침이 더 심해진다면 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대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이는 대장암의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지속되고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모양이 변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혈변, 즉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검은색 변, 변비와 설사의 반복, 가늘어진 변, 잔변감, 폭통, 복부 팽만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검은색 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장암의 초기 증상은 치질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치질로 인한 출혈은 주로 선홍색이고 배변 시에만 나타나지만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은 검붉은 색이며 변과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되거나 폭통이 계속된다면 이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증상은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의 림프절 종대입니다. 이 부위에 콩알만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부어오른다면 혈액암, 백혈병, 림프종 등이나 다른 고형암의 전이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림프종의 경우 림프절 종대가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며 백혈병에서도 림프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다른 부위로 전이될 때도 림프절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덩어리가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통증이 없으면서 점점 커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암의 다른 증상으로는 피로감, 발열, 식은땀, 멍이 잘 생기는 것, 잇몸 출혈 등이 있습니다. 감기나 감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림프절이 부을 수 있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이기 때문에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자, 지금까지 5가지 주요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암들이 한국인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암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치, 젓갈, 장류 등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문화, 그리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입맛이 위암 발생률을 높이고 있어요.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이 서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장암의 급증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먹던 현미, 보리 등의 거친 곡물 대신 흰쌀, 흰 밀가루 중심의 식단으로 바뀌면서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동시에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섭취는 늘어나고 운동량은 줄어들면서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 흡연율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실내 공기질 악화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커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연령대별 주의사항. 이제 연령대별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분들께서는 모든 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요. 특히 위암과 대장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고 흡연자라면 폐암 검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대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마시고 정기검진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0대 이상 분들께서는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암 증상이 다른 질병 증상과 혼동될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가족력은 암 발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위험도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위암의 경우 가족력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2-3배, 대장암은 2-4배, 폐암은 흡연을 하지 않아도 1.5에서 2배 정도 위험이 높아져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권고암보다 5년에서 10년 일찍 검진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전성 암 증후군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린치 증후군, 가족성 용종증 등이 대표적인 유전성 암 증후군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의 구체적 방법. 이제 구체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 개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목표예요.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오지 정도입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대신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들을 늘려보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등의 십자화과 채소, 토마토, 당근, 호박 등의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 블루베리, 포도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들이 좋습니다. 운동은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아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해요. 금연은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 후에는 흡연하지 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요. 금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여러 암의 위험 인자이므로 가능한 한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과 검진 스케줄. 정기검진은 암 조기 발견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가 5대 암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되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위암 검진은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더 자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대장암 검진은 50세부터 시작하되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변 잠열 검사는 매년, 대장 내시경은 5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폐암 검진은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 중 고위험군에게 권고됩니다. 55세에서 74세 사이에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다면 저설량 CT 검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이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봉사활동이나 평생교육 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요인과 생활환경 개선.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해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자연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화학세제나 방향제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라돈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시는 것도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직업적 노출도 고려해야 해요. 과거에 성면,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안요법과 주의사항. 요즘 각종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셀레늄 등의 영양소는 적정량 섭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량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검진과 의학적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이런 것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응급상황 인지와 대처. 마지막으로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 토열이나 하혈, 심한 호흡곤란, 의식저하, 고열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도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고 가족분들과도 공유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과거 병력을 정리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빠른 처치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이 기본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식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 탄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위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금주도 빼놓을 수 없는 예방법입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방광암 등 여러 암의 원인이 되고 술 역시 간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흡연하셨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면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5대 암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에 대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조기 발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하는 야외 활동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추가 주의사항 및 관리법.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력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자주, 더 일찍부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대해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정신건강의 중요성.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현재 의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암들이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해졌어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에요. 사회적 관계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실생활 적용 방법.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색이나 목 부위에 이상은 없는지, 몸무게는 어떤지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식후 소화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운동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10분 정도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 일기를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일의 컨디션, 식사 내용, 운동량, 수면 시간 등을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한 복통,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평소에 단골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정해 두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분들께도 미리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소통. 건강관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족분들과 공유하시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병력 등을 정확히 알려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응급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의료진과의 소통. 병원에 가실 때는 궁금한 점들을 미리 메모해 두시고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괜찮을 것 같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약물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을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다시 질문하시고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건강보험 활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암검진 대상자는 해당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검진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상 소견이 있다면 추적 검사나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미루시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마무리 말씀.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을 잘 기억해 두시고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 등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신다면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관리가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노하우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